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독일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유럽의 경제 대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독일은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유럽의 경제 대국이기는 합니다. 돈이 많아 우크라이나에 퍼주고 있으니 그럴만합니다. 하지만 독일인들은 지금 거지입니다. 독일의 숄츠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퍼줄 돈이 있으면서 예산이 펑크났다고 농민 보조금을 축소하려 하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1월 15일 아주 흥미로운 오피니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독일은 부자 나라인데 왜 독일인들은 가난하고 화를 내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매체는 부의 심각한 불균형이 독일이라는 나라의 병폐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거지라는 얘기입니다. 분데스방크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독일 상위 10% 가구는 최소 72만 5천 유로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면 하위 40%의 순자산은 최대 4만 4천 유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구당 평균 자산을 계산하면 10만 6,600 유로 정도입니다. 유로존의 중간치는 15만 유로입니다. 그러니 독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의외로 낮은 편입니다. 유럽 각국의 평균 자산을 보면 평균적인 독일인들은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슬로바키아의 중간 가구 순자산은 11만 6,244 유로, 포르투갈은 12만 6,605 유로, 슬로베니아는 15만 4,025 유로, 이태리는 16만 1,062 유로, 스페인은 19만 7,236 유로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중간 가구 순자산이 73만 4,745 유로인 룩셈부르크입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그저 그리스보다 좀 더 나은 수준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면 유럽에서 빈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 발발 전인 2021년 수치입니다. 이후 상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줄어 가계 구매력이 하락했다고 가정할 때 독일인들의 살림살이는 더 악화됐을 겁니다. 독일 한스 베클러 파운데이션의 경제사회과학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독일 인구의 약 17%가 빈곤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빈곤선에 처한 사람들은 10%에 달했습니다. 벌리너 짜이통은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을 보유한 극빈층의 수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40%나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경제는 이처럼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발하기 훨씬 전부터 골골 앓아왔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어린이 가운데 4분의 1은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 부의 불균형은 조세제도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임금의 부담이 가중되고 상류층에 대한 재산세와 상속세가 낮습니다. 오히려 중위권 가구의 상속세율이 상류층보다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과는 거꾸로입니다. 한국도 문제가 많습니다. 상속세다 증여세다 국가가 엄청나게 뜯어갑니다. 특히 상류층에 대한 조세는 지나치리만큼 가혹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재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위 중산층도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세금으로 뜯깁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독일의 산업계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는 파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통계청은 2023년 12월에 신청된 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는 2026년 말까지 950명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유망하다고 여겨졌던 완전 자율주행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쉬라고 하면 자동차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업체입니다. 동네 카센터에도 보쉬 로고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디젤 자동차의 CRDI, Common Rail Direct Injection이 바로 보쉬의 기술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부문의 일자리가 축소된다고 하니 독일 자동차 산업 자체가 거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입니다. 보쉬 경영진은 자율주행을 향한 발전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쉬는 2023년 12월 내연기관 기술 개발 분야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력 1,5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프리드리히샤펜에 있는 GF에서는 3,000명의 직원이 인력 감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GF는 트랜스미션 분야의 세계 최강자입니다. 일본의 자트코, CVT로 유명한 아이신 등과 함께 트랜스미션 분야에서 세계를 주름잡는 업체입니다. 또 코브루크에는 자동차 부품사 브로제도 인건비를 10%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제는 자동차 의장 메이커입니다. 모든 부품사가 위기입니다. 앞으로 뭘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독일 자동차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독일 자동차는 껍데기만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 이른바 독 3사는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우디의 슬로건이 포스프룽 두르히 테크닉, 기술을 통한 진보라고 하는데 진보 같은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내연기관이나 전기차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 혜택도 더 이상 없는 데다 인플레이션으로 생산 단가가 올라 버티기가 힘듭니다. 독일에서는 베이커리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훨씬 이전인 2019년 릴라 베커 체인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직원 2,500명 가운데 400명을 자르는 구조조정과 국가 보증으로 다시 살아남기는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독일 전역에 230개 지점 가운데 16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쇄했는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릴라 베커 체인은 그래서 일단 900명을 추가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측은 보증의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예 브랜드가 없어질지 아니면 계속 연명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독일 빵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먹을거리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은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제가 얼마나 골마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그에 있는 유럽 최대 태양광 모듈 공장도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위스 회사 마이어브루거 테크놀로지 AG가 프라이버그에 보유하고 있는 태양광 모듈 공장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주가는 일시적으로 최대 47%까지 폭락했습니다. 이 회사는 2023년 총 매출이 1억 3,500만 스위스 프랑인데 영업 손실이 1억 2,600만 프랑입니다. 마이어브루거는 독일 공장의 생산성이 떨어져 생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가격도 너무 높은 데다 중국의 태양광 모듈 과잉 생산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탈원전을 하겠다면서 태양광, 풍력 같은 소위 그린 에너지를 장려한 독일에서 태양광 모듈 공장이 위기라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러시아산 오일과 가스는 전쟁 자금을 보태주는 것이라면서 퇴출시키고 태양광은 사실상 미국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독일이 거덜나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 경이롭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결정타이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도 꾸준히 나라가 시름시름 알아온 결과입니다. 지금 집단 서방은 누가 더 빨리 망하는지 자존심을 걸고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G7, 서방 선진 7개국이란 말은 다 허상입니다. 한국은 나아갈 바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절대 서방 거지 7개국을 모델로 봐선 안 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